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유능한 정가자와 기득권 검사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발볼 넓은 신발, 곧 발볼 높은 신발도 나옵니다. 참 특이한 신발만 만듭니다. 어쨌든 비바미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것도 요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죠? 지금 미국의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을 냈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이재명과 한동훈, 이 두 사람도 트럼프와 해리스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직업이 모르겠습니다. 전과자는 뭐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는 유형,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 사실 해리스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러한 케이스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잘 들어서지 못하거나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왜 한국과 미국은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의 대결로 갈까? 너무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우선 새로운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 새로운 인물의 갈망.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나 대통령 이름이 좀 없네. 미국 대통령. 아무튼 트럼프나 그 사람이나 이제 너무 오래 했고 나이 들고 새로운 것이 없죠. 그러면서 사회를 분열시키죠. 분열만 계속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이 정치에서는 항상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그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에 대한 포퓰리즘의 부상. 옛날 같으면은 전혀 앞에 나서지 못할 사람들, 그러한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죠.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트럼프나 이재명이나 이전 같으면은 전혀 정치판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경력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리,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만 갖고도 들어서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예요? 포퓰리즘의 표상이죠. 이 두 사람이 포퓰리즘, 대중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인심을 얻고 있는 거죠. 표심을 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이전에 했던 여러 사람들 보니까 정책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하기도 해요. 별 차이 없어요. 한국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이 두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하자,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미국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그동안 해봤는데 이상해. 그리고 동맹국들도 신뢰성을 못 가져. 미국하고 계속 동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세계를 자꾸 불안하게 흔드는 거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급부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리스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 여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들이 괜찮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전에 있던 거부감이나 낮은 믿음, 신뢰도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이 더 부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죠.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제는 한번 그년도 한번 써보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7, 80 넘어간 사람들 이제는 넘어가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자. 이러한 미국 정치의 경향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견을 가진 사람이 급부상할 수도 있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좀 더 다양한 사람, 지금이야 이재명하고 한동훈 2사람이 가장 앞서고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면 2, 3년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면서 다양성도 증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죠. 그리고 법 준수와 정치 도덕에 대한 논쟁 증가한다. 자, 이제는 양쪽 다 똑같아요. 한쪽은 법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 준수와 정치 도덕에 대한 정치 현실, 도덕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2년 갈 겁니다. 미국은 7개월 내에 결판이 날 것이고 한국도 이러한 성향이 계속되면서 법이냐 도덕이냐, 법이냐 현실이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국도 분명히 정치에 대한 이 미국처럼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의 대결에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은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가 대결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유능한 전과자도 아니고 기득권 검사도 아닌 사람이 부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굴지 되게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읽고 쓰고 찍고 유능한 전과자와 기득권 검사의 대결,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